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가야죠. 네, 이재명 부결 요청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긴 글을 직접 올려서 화제였습니다. 네, 어제가 단식 21일째거든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한 문장 뽑는다면은 이겁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이 표현이에요. 예. 이거 보면은 가결해주면은 검찰의 공작 수사에 도움 주는 거다. 즉 가결하지 마라, 부결해달라. 이렇게 논리 구조가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글이 꽤 길어요. 원고자 세보니까 원고지 200자 기준으로 11.4매 한 2,000자가 넘는 글을 썼더라고요. 11매가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 글 중에 왜 부결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도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검찰권 남용이고 정치 공작이다, 이번 영장 청구가. 그리고 두 번째는 비회기 중에 영장 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지 않았느냐. 즉 이런 과정들이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때 표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는 뭐 비회기 때 영장을 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회기 때는 불체포 특권이란 것 자체가 없잖아요. 특권이 없어서 포기할 수가 없는 네, 거죠. 특권이란 거는 회기 중에만 있는 것이 특권이다 보니 결국 뭐 비회기란 이야기는 그때는 없었던 거고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처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례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그냥 예측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글도 올렸는데 본회의에 혹시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참석해서 원래는 신상 발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뭐 단식 상황이니까 어려울 거다라고 봤는데 직접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단식 중이라서 쉽지는 않은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표결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네네.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168명인데 이 중에 한 30명 정도가 이탈을 해서 가결표를 찍게 되면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는 27표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28표, 어디서는 30표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한두 명에 따라서는 좀 다르죠. 맞습니다.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이런 게 다르니까. 예. 지금 정의당이 6명인데 예. 당론으로 다 가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도 한번 다시 물어봤거든요, 네. 대변인한테. 그랬더니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정의당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한 2명 정도 이탈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두 명이 부결을 던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러프하게 보면 민주당에서 한 30명 정도 가결표는 던져야지 예. 가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샤이 가결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민주당 안에서 샤이 가결표가 30표가 나올 것이냐, 요게 오늘의 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SNS에 이재명 대표가 예상 밖의 긴 글을 올린 거, 요게 의원들 마음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친명계 쪽에서도 굳이 의사표시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의원들 반응은 대체로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명계 쪽의 표현들 좀 보면은 뭐 황당하다, 어이없다, 그리고 가결을 요구했더니, 그러니까 가결해달라는 입장문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내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은 이 대표 책임론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방탄 프레임에도 당이 더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다들 이제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원래 그때 예전에 1차 때도 네. 그렇게 부결이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 이 표 대- 더 많이 나왔죠. 그렇죠. 이 대표가 글을 쓴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의 신념이 바뀌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다른 전략이다. 그러니까 소위 쓰리 쿠션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원이 그게 있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당장 의원들을 상대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 글은. 예. 근데 다만 지지자들은 강력하게 움직이겠죠. 아. 그럼 이 지지자들이 움직여서 다시 의원들을 압박하게 되면은 의원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표결을 하는 의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지지자들을 향한 호소 네,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약속 지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좀 속내를 들어보면은 뭐 너무 고맙다 막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기 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자, 어제 이제 예상 밖의 뜻밖의 SNS 긴 글이 올라오면서 뭐 상황이 뭐 어떻게 더 복잡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대표? 뭐 원래 복잡했죠. 원래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뭐 이거를 보면서 뭐 논리도 없고 염치도 없다 뭐 이런 반응들이 뭐 나오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 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거를 원고지 11.3회 그러니까 2,100자 정도 지금 쓴 거거든요. 제가 한겨레에 한 4주에 한 번씩 칼럼을 쓰는데 딱 요 2,100자 정도 써요. 아, 그래요? 쓰는데 아무리 짧아도 3시간이고요. 뭐 길게 걸리면 하루 동안 고민합니다, 이거를. 이재명 대표 지금 누워 있잖아요. 말도 못 해요. 이거 언제 쓴 건가요, 그러면? 대신 쓴 건가요, 누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미리 써놨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나는 이 단식은 이미 방탄이야라고 미리 해놓고 지금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뭐 되게 부글부글 지금 사람들이 끓는다. 그러니까 뭐 친명 쪽에서야 뭐 이제 이 대표의 결기를 확인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얘기했던 이 모든 어떤 단식의 일부라도 명분이 있었던 거를 완전히 이제 방탄으로 그냥 끝내버리게 되는 어떤 어떤 관뚜껑에 못질하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글이었다라고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논리가 정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 남용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단 자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은 국가 권력 남용이 아니고 그러면 회기 중에 청구하면 국가 권력 남용인가요?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이제 모르겠고 자 정치 공작이라고 소설이라고 하면은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쉽게 얘기하면 본인도 이제 구속될 거가 이제 두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방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아까 전에 이제 표계상도 했는데 최소 27명 이상에서 뭐 30명 정도 이제 뭐 정의당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 뭐죠? 그 지지자들 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게 올라와 있어요. 최소 지금 102명이 부결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그 지지층에서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부결이냐 가결이냐 답을 받고 있다는 거죠. 답이 그렇죠. 오는 의원들 명단을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원 킹 co.kr 뭐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소속 168명 가운데 102명이 부결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들 문자를 보내면은 네. 문자를 이제 다시 답변한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거를 쫙 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가결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하. 건데 이게 향후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부결이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 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색출 작업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뭐 이제 가결 표 던진 사람들, 그래서 당이 이제 혼란에 빠질 것이고, 만약에 이제 구속이 가결돼서 이제 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구속이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이제 당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놓고 이제 또 이제 당이 또 이제 뭐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부결돼도 가결돼도 나쁠 게 없다. 꽃놀이패다. 뭐 이런 이제 반응까지 나오고 스스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본인이 가결시켜 주십시오. 제가 영장 실질 심사 받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뭐가 됐든 정면 돌파하는 이미지. 그래서 살아 돌아온다면 본인의 리더십이 생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이 거의 이제 뭐 나락으로 지금 가는 거를 스스로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잠시 후에는요. 지도부 인사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 인터뷰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 유인태 사무총장 오늘 월간 유인태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난번 1차 체포동의안 날아왔을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날인가 제가 월간 유인태 진행할 때 모두가 부결을 얘기했죠. 그때는 뭐 압도적인 부결을 얘기할 그 무렵에 유인태 총장만이 가결 가능성도 있다. 고민하는 의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아니 이분이 분위기를 잘 모르시나. 그랬는데 결국은 유인태 총장만이 사실은 맞췄거든요. 그 분위기를. 오늘 유인태 총장님이 출연합니다. 예. 민주당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오셨다고 해요. 그분의 이야기 2부에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져와 기자.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윤미향 의원 어제 2심 판결이 나온 거죠. 네. 1심은 벌금 1,500만 원이었고요. 어제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무거워진 것도 중요한데 이 벌금형은 그 의원직 상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의원직 상실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유니언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할 때 혐의를 8가지를 적용을 했어요. 예.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이런 것들 8가지를 했는데 1심 때는 횡령만 유죄가 됐어요. 8개 중에 하나만 유죄였고 그것도 액수를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한 1,700만 원 정도만 횡령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어제 2심에서는 횡령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8천만 원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혐의가 2개가 더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이 인정이 돼서 혐의가 3개가 인정이 됐습니다. 1심보다 더 무거운 2심이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뒤집힌 혐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가부 속여가지고 보조금 6,500만 원 부정하게 수령했다. 요거 법원이 인정했고요. 그리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 기부금 모금한 거 있었거든요. 네. 이게 원래 무죄였는데 유죄로 다시 판단했습니다. 유니언은 상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제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 상실하게 되는데 다만 대법원 판단 나오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요. 네. 지금 아직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실제 이 그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김신 에디터는 어제 2심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일단 1심보다 2심이 좀 형이 올라가는 것 네네. 자체가 좀 이례적인 거긴 이례적이죠. 해요. 그래서 그 1심에서는 조금 이제 좁게 봤다. 횡령의 어떤 대상이나 금액을 이제 좁게 본 거고 박순봉 기자가 얘기했듯이 좀 광의에 이게 이제 정부에까지 손해를 끼쳤다. 보조금을 좀 불법적으로 타냈다 이런 것까지 본 것 같아서 어찌됐든 뭐 이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은 윤미향 의원이 좀 궁색해졌다. 왜냐하면 1심 판결 나오고 무죄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도 얘기했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국회가 좀 역대급인 게 지금 의원직 상실한 사람만 6명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윤미향 의원도 상실하면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정순, 이규민, 이상직, 국민의힘, 김성교, 정찬민, 여기에 최강욱 의원까지. 참 많네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윤미향 의원까지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 형사 재판도 12명이나 받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4년이 정말 역대급 국회였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겠습니다. 신원식, 문재인이 매국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게 지금 어디서 한 말입니까? 2019년 8월에 자유한국당 집회 연설문인데요. 예. 연설문이에요. 실제 가사 했던 얘기는 아닌데 일단 연설문 내용 중에 중요한 문장 2개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천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입니다. 아, 이완용보다 더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아, 이렇게.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요약해 주신 대로 이완용을 옹호하는 내용도 있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완용보다 더하다. 이런 표현이 2가지가 허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실제 집회에서는 이대로 읽지는 않았는데 이 연설문이 이제 온라인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요. 이걸 인용해서 비판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 신원식 후보자 쪽에서 반박 입장을 국방부 기자들한테 보냈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국노 이완용을 옹호한 게 아니고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이완용보다 더 국익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거다. 즉 문재인 정부 정책 공격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이완용보다 더 국익에 반한다. 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예. 이런 이제 상황이 인사청문회 전에도 계속 발언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네요, 김수진 에디터. 예. 그 이번에 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해가지고 한 4명 정도 있잖아요. 예. 뭐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법원장 법을 잘 알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난 법을 몰랐다. 그리고 법을 안 지켜요. 안 지킨 게 뭐 태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가부 장관, 뭐 여성의 인권, 뭐 이제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약자의 인권을 지켜야 되는데 강간범 아기도 낙태하지 말아라. 뭐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지게 맞는 것이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제일 황당하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금 체제를 수호해야 되는데 쿠데타도 용인하겠다. 그리고 매국노도 용인하겠다. 이게 국방부 장관에 맞네요. 참 일관성이 있다. 어쨌든 이 인물들이 전부 다. 뭐 유인촌 장관도 뭐 예를 들면은 문화예술 진흥을 해야 되는데 좌파 우파 갈라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식의 과거의 발언도 있고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일단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들 좀 중요한 것들 짚어봤고요. 아까 이제 김준일 대표가 이재명 대표 어제 글에 대해서 이거 참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지도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지도부의 입장은 어떤지 김민석 정책위의장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